안녕하세요. 대방고시학원에서 식품위생직을 강의하고 있는 장미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 27일 경기도 식품위생직 경력경쟁 시험 과목 중에 이제 식품미생물학 해설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식품미생물학 시험 우리 학생들 잘 치르셨나요? 식품미생물학 과목은 학생들이 처음에 미생물 어려운데 라고 들어오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즐겁게 공부하고 재밌고 공부하면서 성적까지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이다. 선생님이 늘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합격하는 데 있어서 견인차 역할 같은 그런 거 해줄 과목은 3과목 중에 미생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올해도 시험 문제가 학생들이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난이도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문제를 모두 풀어보고 또 해설특강을 준비하면서 우리 대방고시 수강생들은 분명 고득점을 했을 것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식품미생물학 전체적인 난이도를 먼저 이야기하자면 전체적인 난이도는 한 중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미생물학에서는 단답형 문제들도 꽤 있거든요. 올해도 단답형 문제들도 이제 다수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문제 길이가 조금 길어졌어요. 그리고 위생학도 꽤 긴 문제들이 나왔는데 미생물학도 이제 조금 보기가 길게 출제가 됐지만 그거 쭉 읽어보면 답을 고르는 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하고 반복해서 풀었던 부분들이 시험에 쏙쏙 나왔어요, 여러분. 보시면서 이거 선생님한테 자주 풀어봤는데 했던 내용들 많이 있었죠. 우리 산막효모의 질산염 좌화 이런 부분도 맨날 했었잖아요. 그런 내용도 시험에 나왔고 유지효모, 제가 또 한때 유지효모에 2023년도부터 꽂혀가지고 유지효모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시험에 딱 출제돼가지고 학생들이 저한테 그 부분 출제됐다고 이야기해줬고, 우리가 D값 문제가 굉장히 많이 기출이 됐었는데 D값에 Z값까지 같이 연결되는 문제들도 다 기출됐었던 문제들 바탕으로 많이 연습해봤죠. D값, Z값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풀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출문제, 그 다음에 그 예상문제,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까지 해당 부분들을 이제 골고루 다뤄왔던 부분들이 출제가 돼서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암기하라고 했던 부분들을 잘 놓치지 않고 했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맞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올해 미생물학 시험 제가 이제 해설특강에 이제 PPT에 조금 내용도 실어놨는데요. 정말 항상 강조했던 타지역 기출들 꼭 참고하시라 라고 했던 것처럼 타지역 기출들이 또 올해도 이렇게 같이, 우리가 보통 식품미생물학 식품위생직 시험은 보통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이제 주를 이루고 있죠. 이런 기출 문제들을 잘 파악해보고 타 시도에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를 보는 게 다시 한번 중요하다라고 강조할 만큼 또 반복적인 내용들도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 단원별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조금 살펴보고 한 문제씩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죠. 미생물학의 기초 파트는 우리가 이제 문항수가 2개 나왔는데요. 고세균, 이런 특징을 갖는 세균은 이런 미생물은 고세균 이런 식의 아주 짧은 단답형 문제고, 발전사 나왔습니다. 미생물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 파스테르 할아버지 또 나왔어요. 파스테르 할아버지 정말 중요하신 분이죠. 출제됐고요. 자, 우리 현미경의 구조도 굉장히 많이 공부했었죠. 저반 렌즈부터 각각의 기능들 여러분들이 꼼꼼히 공부해 주셨는데 그 내용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의 구조 부분에서 특히 진핵세포 속이 강함과 관련한 내용들도 출제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단원별로 출제된 지금 가장 많은 단원이 세균, 그리고 이제 8단원이죠. 미생물의 생육 및 생육 환경 제어, 이 부분이 6개, 앞쪽에서 세균 6개 이렇게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총 20문제 중에 무려 12문제가 두 파트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세균을 보시면 세균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보면 뉴로독소, 우리가 뉴로톡신 생성균,
그리고 또 독소형 식중독균. 이 두 문제는 우리가 위생학에서 나올 법한 문제들이죠. 위생학은 또 이렇게 세균성 식중독이 좀 적게 나왔거든요. 위생물학에서 또 이 두 문제가 또 출제됐고요. 유산균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가 세균이 이제 만들어낸 항균물질, 박테리오신 공부했었죠. 이것도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균에 대한 네모 박스에서 특징을 보고 균을 고르는 형태의 문제 출제됐고, 방성균 항생물질 많이 만들고 여러 가지 우리 공부했었는데, 방성균 중에서도 가장 큰 속이 누구야? 스트랩토마이세스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됐고요. 자, 그 다음 단어 효모로 가면은요. 자, 우리 효모에서는요, 유지효모가 이 문제에도 보기 하나에 들어있고, 이 문제는 아예 유지효모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유지효모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산막효모, 그 다음에 이런 효모들의 특징이 나온 문제 나왔고, 곰팡이는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포복지, 이제 가근하고 가근 사이에 포복지에서 포자상병 올라오는 거, 우리 조상균류에서 접합균류 할 때 이 특징은 그냥 거의 눈 감고도 매일 했던 내용들이라 쉬운 내용이죠. 그래서 압시디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의 생육 환경 제어 부분에서요, 원래 이 파트는 다수의 문제가 나와서 우리가 다른 시도를 봤을 때도 여기서 다수의 문제가 나와요. 네, 정직 생육곡선, 경직이, 이것도 제가 아예 그냥 거의 제 문제 모든 보기가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넣어놨거든요. 또 수분, 우리가 지금 이 두 개는 미생물이 생육, 증식하는 데 있어서 수분 활성도가 영향을 미치는 거, 온도가 영향을 미치는 거, 이런 부분도 정말 연습 많이 해뒀죠. 이런 부분은 또 위생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자, Z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비가열사규, 이거는 정말 많이 나온, 이미 기출도 여러 번 된 문제죠. 요것도 나왔고, 그다음에 공동작용, 우리가 미생물의 상호작용 중에 이제 공동작용 내용, 기랑 경화, 그다음에 공생, 이런 내용들 중에 공동작용에 대한 내용이 출제됐고, 이 대사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학생들이 까다롭게 생각하지 않았나. 2차 대사산물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는데, 그 전에 이미 다른 시도에서 2차 대사산물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제가 이미 수업 시간에 다뤄주긴 했는데, 그 내용이 되게 꼼꼼하게 나온 편이어서 아마 조금 고민했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단원별로 기출이 됐고요. 자,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미생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위생학은 제가 단원별로 조금 정리가 돼 있는데, 미생물학은 이제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좀 더 이제 시험지 순서에 맞추려고 좀 노력을 했고, 그리고 순서대로 최대한 이제 맞추고, 그다음에 이 1, 2, 3, 4 보기도 맞춰봤지만 1, 2, 3, 4 보기는 번호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내용에서 정답이 기역, 니은, 리을을 골랐다 하면은 자기가 맞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단원별로 문제 쭉 평가할 때 조금 학생들이 고민했을 것 같은 문제다. 2차 대사산물에 대한 문제다. 이게 1번에 딱 나왔거든요. 보기도 되게 길게 나왔죠. 이 문제가 나와서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풀었는데, 어제 사실 학생들이 이제 쪽지를 저에게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카페 채팅이나 대방고시 게시판의 질문글로, 선생님, 타학원과 이제 1번 문제 정답이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과 다르던데, 어느 게 진짜 정답이에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답안, 선생님이 생각하는 정답은 이 내용인데, 학생들이 이제 문의가 있었고, 타학원에서 무려 3문제가 선생님하고 다르다. 그런데 나머지 2문제는 우리가 봐도 타학원이 틀린 것 같고, 1번 문제는 고민이 돼요. 선생님, 이게 어떤 게 진짜 답이에요? 라고. 왜냐하면 이 문제가 고민이 있으니까 학생들 중에는 일부 아이들은 이제 타학원처럼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다면 내가 해설특강에서 학생들에게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주고, 이 1번 문제의 답이 기역, 니은, 리을인 것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학생들에게 알려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1번 문제를 보시면 기역부터 리을까지 중에 이제 옳은 것만을 골라야 하는데요. 기역을 보시면 미생물의 성장에는 요구되지 않는데 생존의 필수적이다. 성장에는 요구되지 않는데 생존의 필수적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니은은 2차 대사산물의 생합성은 2차 대사산물 생합성 효소의 유도나 효소작용에 의해서 조절된다. 디귿, 항생물질, 유기산, 비타민, 아미노산, 색소 등이 2차 대사산물에 속한다. 리을,
배지에 함유된 탄소원, 질소원, 염류 등이 2차 대사 산물 생합성에 중요하다. 이런 보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지금 우선 기억 보기하고 디귿 보기에서 고민을 좀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이 요구되지 않는데 생존에 필수적일까? 이런 부분. 그리고 항생물질, 색소 이런 거 들어봤는데 요것도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2차 대사 산물의 예시를 들어준 적이 있어요. 여러 번. 그때 이제 항생물질이라든지 색소, 독소, 풍미물질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이 1차 대사산물과 2차 대사산물은 다릅니다. 우리가 유기산이나 뭐 비타민 이런 아이들은 사실 1차 대사산물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여기 캐치를 하면은 기억, 니은, 리을로 이렇게 딱 답을 고를 수 있는데 이 기억에서 생존에 필수적일까?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기억 보기는 제가 봤을 때 엄청 깔끔한 문장은 아니다. 학생들이 충분히 고민할 만하다. 라고 그래서 타학원에서도 좀 답을 좀 처음에 틀리게 발표하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할 만한 이제 시중 교재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 교재는 사실은 시중 교재지만 제가 이제 작년까지 사용했던 이제 창지사 교재입니다. 우리가 창지사라는 출판사 교재를 쓰고 제가 올해부터는 25년도부터는 제 기본서를 이제 출간해서 이제 공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창지사 교재 보면은 해당 1번 문제를 이 교재에서 출제했구나라고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이 2차 대사산물 같은 경우는 성장에는 요구되지 않으나 생존에 필요한 물질이다. 그쵸? 우리가 2차 대사산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장에 필수적이다 하면 틀렸어요. 이게 뭐 성장이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생존, 즉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생존에 있어서는 필수적일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항생물질, 독소, 색소, 풍미물질, 자 디귿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요 네 가지 등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2차 대사산물로 알려져 있는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유기산이나 비타민,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는 틀린 보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내용들, 우리가 니은 같은 경우 보세요. 2차 대사산물의 생합성은 생합성 효소 유도나 효소 활성에 의해 조절되고 거의 동일한 문장이 출제됐죠. 리을 볼게요. 배지에 존재하는 탄소원, 질소원, 염류 등이 2차 대사산물 생합성에 중요하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든 내용이 해당 교재를 이게 가지고 참고해서 출제된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효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데, 자, 1번 보기가 정답입니다. 디바리오마이세스 한세니는 포도주와 맥주의 피막을 형성하며 질산염을 자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디바리오마이세스 질산염 자화하지 못하죠. 우리가 자화하는 친구와 자화하지 못하는 친구를 맨날 산막한번 공부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골랐을 것 같고요. 나머지 어떤 친구들이 나왔냐면 피키아 멤브레나 패시언스 그리고 뭐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에 그 다음에 마지막 보기에 로도톨룰라 글루티니스 이 로도톨룰라 글루티니스는 뒤에 유지호모에 또 나오는데 여기서도 나와요. 그래서 건조균체당 뭐 우리 맨날 보던 거 있죠. 60% 지방을 축적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보기. 자, 3번 볼까요? 자, 다음 중 수분활성도를 낮추는 방법. 이 문제는 위생학에서도 나오고 미생물학에서도 나오고 심지어 제가 가르치는 식품화학에서도 나와요. 근데 나머지들 있어요. 우리가 막 건조, 설탕 넣고 소금 넣고 이런 거 다 해당되죠. 수분활성도 낮추는 방법이야. 근데 모래 추가라는 모래를 추가하는 보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선생님 기본서 이 그림 기억나시죠? 우리 미생물학 기본서에 보면은 제가 모래랑 소금, 한천, 동결의 방법으로 수분활성도를 비교하는 그림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 보고 저 너무 반가웠어요. 이거 뭐지? 이거 모래 추가? 이거 우리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정말 가르쳐줬던 예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모래 추가는 수분활성도를 낮추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 4번 자연 발생설이 틀린 것을 백조목 플라스크 이미 파스테르 이렇게 나왔죠.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을 통해 입증하고 발효된 포도주의 미생물을 살균하는 좋은 살균법을 개발해서 미생물학의 발전에 진짜
진짜 지대한 공헌을 하신 과학자 누구예요? 파스테르 할아버지예요. 그렇죠? 자, 5번 문제. 세균과 곰팡이의 중간적 형태이고 분류학상 세균으로 분류되며 항생 물질을 생성하는 것이 많아서 산업적으로 중요한 균은 했는데, 자, 세균과 곰팡이의 중간적 형태면서 세균을 분류되는 친구는 우리가 방성균이죠. 방성균 중에서도 방성균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이제 고르는 거였거든요. 스트랩토마이세스 하면 됩니다. 자, 6번. 어떤 세균의 포자의 D값을 측정한 결과 D85가 30분, D91이 3분, D97이 18초로 측정되었다. Z값을 구하시오. 자, 실제는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Z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D값과 Z값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보면 D값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온도로 가열 처리를 했을 때 네, 그 식품에, 그러니까 아니면 그 미생물이 이제 존재하는 숫자의 90%가 죽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내가 100마리가 있어. 그러면 10마리까지 다 죽여야 돼. 90마리 다 죽이고 10분의 1만 남겨놓을 때 걸리는 시간을 이제 D값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렇게 D값, D85, 30분은 85도씨에서 가열해. 30분 동안 가열했더니 이 존재하고 있는 미생물의 90%가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Z값이라는 것은 D값이 이제 10분의 1로 줄어들 때, D값이 또 D값 자체가 10분의 1로 줄어들 때, 이제 그때의 이제 온도 차이를 우리가 Z값이라고 했죠. 그러면 Z값을 구할 때, 이제 D값이 10분의 1로 줄어들어야 돼요. D값이 10분의 1로 감소할 때. 그때 온도차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답은 이렇게 온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세 개를 주고 이 문제를 잘 보면 억지로 3개를 줬어요. 2개를 준 게 아니라. 그러면 이 학생이 D값과 Z값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D값은 꼭 몰라도 Z값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정의를 알아야 돼요. 이 셋 중에 누구를 골라야 되냐면 D값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그 타임을 찾아서 골라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D85 같은 경우는 30분이죠. D91 같은 경우는 3분입니다. 여기 85도씨에서 91도씨로 올린 요 실험 2개의 실험 데이터를 봤을 때, 이 D85 같은 경우 30분에서 D91 3분이니까 10분의 1로 줄어들었죠. 얘가 감소했죠. 10분의 1로 줄어들어서, 그래서 90%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10분의 1 줄어들었기 때문에 요 온도차가 몇 도 차이가 나요? 6도 차이가 나죠. 91에서 85도로 빼봐요. 그러면 6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렇게 풀어주는 문제. 그러면 이 D97의 18초는 사실 아무것도 쓸 필요가 없어요. 활용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함정처럼 넣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데이터 중에서 뭐 D값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D값 자체가 이렇게 10분의 1로 우리가 뭐 로그 D 이런 거 많이 연습했죠. 그래서 이렇게 D값 자체가 10분의 1로 줄어들 때 온도를 골라서 이 온도차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6도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 D값과 Z값은 실제로 여러 시험에서 이미 이제 기출이 됐었어요. 지금 보시면 23년도 경상북도 시기직에도 D값, Z값, F값까지 모두 다 정의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정의도 달달달 외우고 있고 문제풀이도 해봤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24년도 경상북도 시기직 문제도 보면은 Z값이 여기서는 Z값을 주고 D값을 오히려 역으로 산출해내는 이런 문제가 출제됐었죠. 그리고 이제 이번 25년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D값을 주고 Z값을 산출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 꼭 열심히 이제 보시고요. 확인하시고, 제가 이런 기출들을 보고 이런 문제와 거의 유사한 동형으로 또 실전 모의고사까지 다 연습해 봤죠, 우리가. 자, 7번 문제 볼게요. 식품 가공 공정에 사용되는 살균 방법 중 비가열 살균이 아닌 거. 자, 비가열 살균에서 제일 많이 비가열 살균, 가열 살균 있을 때 비가열 살균이 아닌 것에서 나올 수 있는 보기가 많지 않아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마이크로파입니다.
마이크로파 우리 마이크로웨이브 이것도 역시 이미 기출이 여러 번 됐어요. 22년도 이제 경기도 시기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2년도 지금 25년도 경기도잖아요. 22년도 경기도 시기직 보면은 이 3번에 이런 문장이 있죠. 근데 심지어 여러분 1, 2, 3, 4번 그러니까 4개의 보기에 요 4개가 나왔어요. 4개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펄스 전기장이 아니고 광펄스가 나왔을 거예요. 제가 안 가져왔는데 광펄스, 방사선, 그다음에 이제 이 마이크로파, 초고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 24년도 경상남도 시기직에서도 지금 보시면 지금 경상남도 시기직 문제에도 또 비열 처리법 나왔죠. 그래서 마이크로파가 정답이었죠. 방사선, 초고화, 펄스 전기장 이런 것들 나왔죠. 지금 보면 서로 계속 이렇게 좀 약간 복제하듯이 문제가 출제됐고 25년도 경기도에서도 또 출제가 됐습니다. 정답은 마이크로파. 이거는 진짜 제가 봤을 때 거의 이제 0.1초 컷으로 맞췄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자, 8번 문제 볼게요. 미생물과 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미생물과 온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출제가 됐고요. 읽어보면서 충분히 풀 수도 있고 우리가 그동안 위생학과 미생물을 공부하면서 그 친구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그 친구들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 그 친구들의 증식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 다 공부해놨죠. 정답은 4번인데요. 3번 보기를 보면 4번 보기가 열 처리를 이용한 살균은 식품 내 미생물을 사면시켜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함으로 여기까지는 이제 맞는데 살균 시간이 늘어날수록 상품성과 품질이 향상된다. 자, 이 부분이 틀린 내용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살균 시간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살균을 오래오래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실 상품성이나 품질이 떨어지겠죠. 안전할 수는 있어. 그치? 미생물을 막 다 죽여버렸어. 막 멸균해버렸어. 그러면 먹어도 배 안 아프고 안전하고 오래오래 먹을 수는 있겠지만 품질이 향상된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건 틀린 보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9번 갑니다. 자, 9번은 현미경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현미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현미경에 대한 내용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 1번에는 저반렌즈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 2번은 조리개 3번은 자주 나온 보기였어요. 대물렌즈 배율이랑 저반렌즈 배율을 곱한 값 이런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이게 4번 내용이 나왔는데 조동나사가 나왔어요. 조동나사는 제물대를 위아래로 미세하게 조정하여 상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약간 미동나사와 조동나사 섞어놨어요. 우리가 조동나사는 제물대로 위아래로 크게 움직여서 우선 상을 찾아요. 상을 찾았어. 그러면 이제 이게 상이 흐릿하거든요. 그러면 미세하게 조정해서 상에 초점을 맞추는 게 미동나사입니다. 그래서 조동나사와 미동나사 내용을 섞어놓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잘 맞추셨죠? 10번. 높은 온도나 높은 염도, 극한 pH 등 극한 환경에서 생육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균이에요. 되게 극해 보이죠? 극한 상황이야. 자, 이렇게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온천에서도 자라는 애가 있고 용암에서도 자라는 아이가 있고 엄청 짠 염전에서 자라는 아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누구냐면 고세균이었어요. 고세균. 이 고세균은 진핵생물과 좀 더 유사한 점이 많았었죠. 그런 내용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11번. 자, 미생물의 생육 곡선 중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지 고르시오. 자, 이거 너무 쉬웠죠? 우리가 생육곡선은 진짜 자다가도 풀 수 있을 만큼 워낙 시험에도 자주 나왔고 이거는 사실은 이게 적중이다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누구나 미생물학 가르치는 선생님이면 누구나 생육곡선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의 생육곡선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거 쭉 읽어볼까요? 균수가 최대로 도달하는 시기, 대사산물이 축적되고 pH가 떨어지고 영양분이 고갈될 때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시기. 그리고 이거 자주 말했죠. 포자를 형성하는 균이 언제 포자를 만들어? 바로 정지기에 포자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말까지도 했잖아요. 우리가 생육곡선은 이렇게 영어 이름으로만 나올 수 있다. 영어 이름 꼭 기억해놔라 라고 했어요. 스테이셔너리 베이스는 너무 쉬운 내용이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지금 이제 실전 모의고사 2회거든요. 작년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아예 이게 정상기
정지기에서는 요거밖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최대 세포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포자 형성하지 요 세 개의 보기는 단골이고요. 근데 여기에 제가 더 실전에서 뭐 이 균이 왜 일정하게 되는지, 아예 균수가 뭐 새로 생성되는 균이 없어서 일정한지 막 이런 게 헷갈리지 않도록 거기까지 제가 만져서 그런 부분 개념까지도 정리했던 문제로 여러분들은 공부해왔기 때문에 역시 쉽게 풀었을 것이고, 항상 말했던 것처럼 보시면 항상 제 영어 명칭 많이 넣어놓죠. 영어 명칭까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2번 갈까요? 미생물 간의 상호작용은 생물학적 환경 인자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미생물 간의 상호작용 중 두 종류 이상의 미생물이 공존하면서 각자가 가지지 않는 기능을 같이, 그러니까 얘도 원래 없고 얘도 원래 없어. 근데 둘이 같이 있으면 어떤 다른 작용이 하는 거, 이거 우리가 공동작용이라고 했었죠. 이거 고르시면 되고, 우리 이거 미생물 상호작용은 우리 아예 예시로만도 많이 풀어봤죠. 그래서 이런 이런 기능을 하는 거, 이런 작용이 뭐다, 이런 정의뿐만 아니라 이 뭐 경합이든지 기랑이든지 상호공생, 편리공생, 여러 가지 공생들까지도 모든 예시들까지 모두 다 우리가 섭렵해놨죠, 사실은. 요런 공동작용 쉽게 골랐을 것이고요. 13번 한번 볼까요? 진핵세포의 소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 문제도 어렵지 않았죠. 왜냐하면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 구조였어요. 내막과 외막이 다 존재하는 구조였고, 이 문제도 이제 어떤 소기관들이 나왔었냐면 우선 골지체 나왔고요. 그리고 활면소포체, 리소좀. 근데 이런 거 우리가 보통 리소솜이라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 리소좀, 리보좀 이런 식으로 리보좀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너무 떨리니까 헷갈리면 안 된다 이렇게 했죠. 근데 제가 정확히 기억났던 거는 리소좀이라고 나왔어요. 리소솜이라고 안 나오고. 그래서 학생들이 안 떨어야 될 텐데 막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내용들을 쭉 보면서 잘 풀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이 워낙 쉬운 내용이니까 뭐 금방 풀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14번. 대표적인 독소형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은 위생학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색 포도상구균 식중독입니다. 15번. 유산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유산균에 대한 문제 빠지면 서운하죠. 저도 항상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거 할 때 유산균을 꼭 필수적으로 내는데, 자, 유산균의 일반적인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람 양성균 맞아요. 근데 GC 함량, 자, 유산균은 GC 함량이 50% 이하였어요. 낮은 편이었죠. 근데 높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쐐기를 박습니다. 내산성이 약하며? 아니지. 자신이 만든 유산에 버티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산성을 가지고 있고요. 포자 안 만듭니다. 그래서 틀린 문장이었어요. 그거 이외에 뭐 유산균의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라스 같은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라스 같은 내용들 선생님 다 설명해준 내용들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1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균은 읽어보면 또 쉽게 찾아요. 그럼 음성의 통성, 혐기성 간균이고, 유당을 분해 산과 가스, 되게 많이 보던 멘트야. 그쵸? 비병원균은 비타민 K를 만들어요. 이게 비타민 K를 만들 수 있어서, 우리가 이 비타민 K 같은 경우는 장르세균에 의해서 합성된다 이렇게 배우죠. 그 장르세균이 대장균이에요. 그래서 이 생성에서 숙주에 이로움을 주기도 하고, 식품이나 음료수에 검출됐을 때 사람이나 동물의 배설물에 직간접적으로 오염됐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대장균의 출제 대장균입니다. 17번. 자, 17번 문제 보시면 17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지방구를 축적하는 유지효모가 아닌 것은 하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트리코스포론 플로란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보시면 지방구를 축적하는 유지효모라고 정확히 딕션을 줬어요. 유지효모긴 한데 지방구를 축적하는 친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선생님 교재입니다. 선생님 기본서 118쪽부터 120쪽에 보면 제가 효모를 표로 쭉 정리해 놓은 그 표가 있는데, 자, 이 표를 잘 보시면 첫 번째, 자, 이 견조균체당 60% 지방을 축적하는 가장 대표적인 친구죠. 리포마이세스 스타케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누구 나오냐? 우리 시험에도 자주 나왔던 건조균체 중량의 60% 지방을 축적하는 로도톨룰라 글루티니스. 심지어 앞에 문제에도 또 나왔잖아요. 그쵸? 또 효모에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보세요. 엔도마이콥시스 베르날리스라는 균입니다. 자, 이 효모도 유지효모예요. 세포 내 유지를 축적하는 효모입니다. 요거 유지효모인데, 자, 이 마지막 보기 4번에 있는 요거 세 개 다 나왔어요. 1번에 이 친구 있었고, 2번에 이거, 3번에 이거 이렇게 있었어요. 4번에 트리코스포럼 플루란스 같은 경우는 얘는 누구를 분비한 친구냐면 라이페이스. 라이페이스는 유지를 분해하는 효소죠. 효소입니다. 이 효소를 분비하는 효모입니다. 근데 이제 간혹 제가 이제 옆에다 써놨잖아요. 학생들한테 이미 수업 때도 말해줬어. 간혹 이제 얘를 지방효모라고도 한다. 하지만 이제 이거는 조금 구분해서 나올 필요가 있고, 혹시라도 지방효모가 나오면,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른 아이들하고 보기를 좀 비교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했거든요. 얘들은 지금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은 지방구를 축적한다라는 앞에 표현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을 축적하는 개념의 유지효모는 요 세 개가 되고, 라이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방을 축적하는 개념의 유지효모가 아니고 리파제를 분비해서 지질을 분해한다. 요런 내용의 이제 요런 특징을 갖고 있는 이제 효모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이유는 이런 지방구를 축적하는 아이와 다른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은 제가 여러 번 이제 기출도 있었고, 이 유지효모 제가 2023년도에 이미 제가 22년도에 우리 경기도 시험이 시작됐잖아요. 23년도 시험 준비할 때부터 유지효모에 좀 꽂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되게 학생들이 제가 유지효모 자주 설명해줬던 거 기억할 건데, 23년도에도 이제 이렇게 유지효모에 대해서, 근데 유지면서 적색효모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뭐를 하냐면 학생들한테 리파제를 생성하는 효모로 제가 플루란스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얘들아, 지방구를 축적하는 아이와 라이페이스를 생성하는 아이가 다른 거를 좀 구분해서 공부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놓자, 이렇게 설명도 했었고요. 또 봐봐요. 여기 질산염, 이 문제에 또 여기 있더라고. 질산염 자화와 관련해서도 또 이 산막효모도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애들이 쭉 들어있죠. 뭐 적색효모 이런 것도 정말 자주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또 나와서 이게 이제 우리 이거 선생님 배웠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조금 더 뿌듯했고, 유지효모 문제 또 출제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또 잘 정리해서 다른 시험에서도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8번 가볼게요. 18번 주로 통조림 식품에서 증식하며 신경독인 유로독소를 생산하는 경우는 누구다? 클러스트리디움 보툴리늄입니다. 이거 뭐 너무 쉬운 문제죠? 19번. 자, 포자낭방이 포복지에서 올라오고 각은 있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복원을 할 때 이 각은이란 말이 있었다 없었다 좀 다양했어요. 근데 어찌됐건 포복지에서 포자낭병이 올라온다, 이게 핵심인데, 우리 기억나시죠? 이렇게 각은이 있었을 때 각은 위쪽에서 올라오는 거는 라이조푸스고, 각은이 있었을 때 이렇게 각은이 있었을 때 이 포자낭병이 여기 포복지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압시디아입니다. 압시디아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지막 문제. 유산균과 일부 프로피온산 세균에 의해 생성되는 생물학적 펩타이드로 항균활성을 갖는 것은, 자, 유산균이 만들고 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항균활성 갖는 물질은 박테리오신이죠. 이것도 쉽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식품위생지, 이제 식품위생물학 과목 이제 쭉
함께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같이 시험 보셨던 분들, 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이제 정보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서두에도 말했던 것처럼 미생물학은 꼼꼼히 공부해두고 선생님이랑 함께 이제 했던 내용들을 잘 복습하시면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이런 과목입니다. 저는 또 앞으로도 제가 이런 말을 계속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가르칠 거고, 또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 또 시험에서 제가 그래서 열심히 시험장을 가는 거기 때문에 시험장 가서 이제 내가 혹시라도 조금 빠진 부분, 보강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또 제가 미생물학 문제풀이 이 문제들을 모두 접목하면서 보충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꼼꼼하게 또 다 수업해 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항상 그랬듯이 선생님을 믿고 따라와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제가 이제 이렇게 미생물학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지 않으면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위생학이랑 미생물학 해설특강을 지금 이렇게 마치는데요. 우리 25년도 이제 경기도 시험 치르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이제 최종 합격까지 꼭 함께 갈 거고요. 또 경상남도 시험 앞두고 계신 분들 또 열심히 또 제가 경상남도 내려갑니다. 출동합니다. 같이 또 시험 보고 시험장에서 또 화이팅 해줄 예정입니다. 경남 시험까지 25년도 우리 대방고시 이 시기직 경력 경쟁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이 모두 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